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올해 다사다난했었던 한 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우리 시장이 거래소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올랐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상승이 과열이냐 버블이냐? 사실 과열과 버블은 기술의 초기 국면이 아니라 기술의 대중화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2021년은 소부장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다고 김기수가 강력하게 외치는니다.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연봉입니다. 2020년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34%까지 내려갔었던 코스피 지수가 12월 30일 플러스 30.75%, 그러니까 저점 대비 64%가 올라온 거죠. 전체적으로는 30% 정도가 올라온 거고, 코스닥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더 심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7%까지 갔다가 플러스 44.58%에 마감을 했습니다. 엄청난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올해 장기적, 그러니까 코스피는 10년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그죠? 10년 이상, 그죠? 거기 뭐 20년 부분에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요 포인트는 이때를 여러분들이 자꾸 연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999년, 그죠? IT 버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시장의 나스닥도 잘 한번 보시면 나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나스닥 지수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1999년, 2000년 요때 라인 부분에 있어서 IT 버블이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미국은 1999년, 2000년 이 IT 버블 당시의 고점을 돌파해서 그거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코스닥 시장은 왜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느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의 나스닥 지수하고 좀 틀리죠, 그죠? 다우지수는 이 다우지 구성 종목 30개 종목이고 나스닥이 전반적인 대부분의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의 코스닥은 어때요? 좀 잘 나가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코스닥에 있다가 뭐에 코스피로 다 이전해 버렸잖아요. 그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코스피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코스닥의 지수 요건 좀 왜곡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사실 우리 골드 회원님들에게 VIP 회원님들에게 올해 하반기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올렸었던 그 섹터와 종목 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기 뭐 EUV 국산화 후공정, 그리고 EUV 국산화 수혜 확대, 그리고 AI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업체,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그죠? 그리고 5G 자율주행, 그리고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증강현실, 그리고 뭐 대부분 이 성장의 섹터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술의 과열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술주 쏠림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쏠림의 끝은 아까
2000년대 IT 버블을 자꾸 연상을 합니다. 쏠림은 과열, 버블 이런 부분과 함께 이야기되고 인식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술기업 쏠림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애플과 아마존의 시가총액 비중이 약 12% 정도에 육박합니다. 거기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또 뭐 테슬라니 이런 쪽 라인까지 합치면 사실 소수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 움직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러셀 200 지수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봐야 됩니다. 자, 1980년대 이후 흐름 속에서 지금 전통적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때 PER, 퍼라든지 PBR 이런 부분들로 설명하는데 사실 PDR이라고 꿈의 가치,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 거기에 프리미엄을 올려주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는 내용, 뭐 그런 부분들도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여하튼 그런 흐름들, 그런 기술 사이클의 역사를 보면 쏠림의 역설 또한 존재합니다. 자, 쏠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보셨었던 그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이렇게 급등하는 뭐 지수 자체가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을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서 행여, 그죠? 행여 이러한 쏠림이니, 과열이니, 버블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3월 19일 날 우리 시장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던 때 3월 20일인가 MTN 이 김기수의 시황 팩트체크 그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져도 나무는 죽지 않는다. 그죠? 그 흐름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오히려 이러한 이 쏠림은 기술 확산의 초기 단계에서 관찰되고 이후 찾아오는 기술 대중화는 자연스러운 쏠림 해소로 연결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뚱땅지 같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 시장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여러분들의 유동성하고 특히 주식 초보가 분들 초보인 분들을 몇 개월 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고객 예탁금이 20조 내외에서 움직였어요. 그죠? 20조 내외. 그런데 지금은 60조입니다. 3배가 늘어났어요. 그죠? 그 3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의 유동성, 펀더멘털만 강화되면 유동성의 힘이 버블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진입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시장의 모습이다. 사실 시장의 과열이나 버블 이런 부분은 기술의 초기 단계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기술이 초기 단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기술이 초기 단계가 변곡점, 그죠? 그 변곡점을 넘어서 대중화로 진입되는 과정에서 그죠? 그 대중화로 진입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산업 섹터의 성장기, 성숙기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공급 과잉이 발생을 할 때 버블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투자가 많이 증가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모두 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망설였던 단계입니다. 그런 와중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1970년대 초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번 이 글로벌 빅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기 위해서 1970년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를 머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1980년대, 2000년대를 통신이나 PC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이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1970년대 초반에 지금의 애플이나 지금의 아마존과 비슷한 두 개의 굵직한 빅테크 기업이 있었죠. 그죠? 통신의 AT&T하고 PC의 IBM이 둘이 합쳐서 시가총액 비중이 약 12%에서 13%였었던 때가 1970년대 초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쏠림이 이 두 기업에 있어서의 쏠림이 완화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시장은 본격적으로 상승했었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쏠림이 시장의 정점이 아니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1970년대 중후반 통신과 PC 산업이 기술의 태동 시기로 소수의 기술 기업 중심의 과점화된 시장이었다면 1980년대 이후는 관련 산업의 투자 확대, 그런 가운데에서 대중화가 진행되었던 시기라는 겁니다. 사실 아까 기술적 흐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1999년 2000년도 IT 버블의 정점이었던 그때는 소수의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빅테크 기업을 제외한 많은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정 정도 쏠림이 나타나는 초기 기술 국면에 있어서는 과열과 버블이 아니고 오히려 무분별하게, 그죠? 무분별하게 대다수 섹터와 대다수 종목 부분이 동반 상승해서 시장의 지수를 끌고 올라갈 때, 투자의 과잉 흐름이 전개될 때, 이때 버블이 나타나고 과열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일정 정도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나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좋은 가운데에서,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고, 기업의 투자 사이클을 보면 시장, 세상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소수의 빅테크 쏠림이 빠르게 완화된 시기는 정보 처리 중심의 투자 확대기와 일치합니다. 사실 1960년대 에서 1970년대 이 부분은 산업용 기계 중심의 투자가 줄을 잃었다면 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IT 기기 중심의 투자가 대중화 사이클을 만들어냈고, 지금 197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장기 투자 사이클도 IT 기기 중심의 투자가 대중화 사이클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시대이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죠. 현재는 지금 도표에서 보듯이, 그죠? 소프트웨어 및 R&D가 기업의 투자 중심에 있다는 것을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퀴먼트,
GDP 대비 이퀴먼트 장치 산업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설비 투자 이쪽 부분은 내려오고 있는 하늘색 부분 그죠?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고 소프트웨어와 R&D 이쪽 부분의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고 이제 역전 흐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 중에 제가 옛날에 이 부분을 이런 옛날도 아니죠. 이런 내용 부분들을 언제예요? 5월 29일 날 올렸네요. 그죠? 이 김기수의 팩트 체크 이쪽에서 그죠? 요 2019년 이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 그죠? 이게 뭐냐? 우리가 R&D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5년에서 10년 그 장기간에 투자한 부분에 결실을 맺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어떤 섹터, 어떤 부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선진국의 그런 R&D 투자가 어느 쪽 섹터에 놓여져 있는지 그런 방향을 봐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섹터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으로 봤더니 뭐예요? 이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그죠? 죄송합니다. 오토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2차 전지라든지 그죠?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빨간색은 US죠? 미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연두색은 일본. 그리고 파란색은 EU. 그러니까 파란색이나 빨간색, 연두색. 그죠? 노란색 중국까지를 합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보통신이나 헬스케어 이런 쪽 부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구나. 그죠? 거기에 오토모바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내연기관차뿐만이 아니라 그죠? 다른 트랜스포트 전기차라 수소차 이런 쪽 라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ICT 프로듀서 서비스 이런 쪽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투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때도 5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그 속에서 IT 반도체라든지 이런 순이익 전망치 그런 가운데에서 영업이익률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가장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런 가운데 파괴적 혁신의 3단계 그 속에서 주가 반응이 가장 격렬한 시기가 마지막 3단계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현재 소프트웨어 및 R&D 투자가 기업 투자의 중심에 있다는 거고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2000년 IT 버블은 기술의 버블이 아닌 투자의 과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코로나19라는 이 리세션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버블이냐?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투자의 과잉이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 기술의 버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하는 구조적 성장기, 기술혁명을 통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섹터, 이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략의 포인트를 갖고 가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그 이전에 우리 골디현님께 올려드렸었던 조금 시간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이 EUV 국산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워낙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대로 적시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맥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죠? 시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변동성이 들어올 수 있으나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과열과 버블이 아니다. 기술의 초입 국면에서는 버블과 과열이 일어날 수가 없다. 기술의 대중화 국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께 기술 침투율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 그죠? 전기차가 기술 침투율이 어느 정도가 들어와야 고점이 발생을 하는지. 그죠? 5G나 또 성장하는 산업, 이 기술 침투율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뭐예요? 파괴적 혁신과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다. 그거 아니다. 기술적이고 한 부분들, 매매 타이밍을 잡는 부분은 분명히 적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섹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과 방향, 흐름들은 크게 변하는 게 아니다. 미래 모빌리티나 자율주행 관련,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2021년 테크놀로지 트렌드,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죠. EUV 공정이라든지 인공지능, 증강현실, 그리고 AI 반도체, 그죠? 이런 흐름들 속에서 내가 어떤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할 것이냐는, 그죠? 그 매일매일의 시장과 수급 이런 흐름들에 연동돼서 비중의 축소나 비중의 확대를 갖고 가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시황의 그림자는 큰 맥락의 범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사실은 오늘은 그 2021년 주식과 관련된 대전망 이야기를 해서 좀 쉬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12월 30일 날 영상을 찍었다가 올리지 않았었던 내용 부분 요 부분하고 또 그때 또 이 방송을 하면서 약속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죠. 사실은 그 몇 테스트에 들어오셨을 때 몇 분에게 종목을 올려놓으면 종목 진단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종목 진단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때 종목 진단 올려주셨었던 분 이보경님과 노클린님, 김병철님의 종목 부분을 간단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보경 님이 CJ-CGV와 관련돼서 문의를 하셨는데 사실 CJ-CGV 같은 경우에는 풀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죠. 사실 그죠? 뭐 우리가 CJ-CGV와 관련돼서 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큰 타겟 이 피해를 보던 부분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2021년에 2020년의 피해 부분을 어떻게 만회를 하느냐. 사실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였잖아요. 그죠? 3,550억 정도 적자로 보여지는데 올해 이제 2021년에는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낼 거라고 보는데 이 400억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시가총액이 8,800억이다. 라고 한다면 좀 기대치의 이 흑자전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주가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2022년에는 1200억 정도 나오면서 2019년 정도의 영업이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기대치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섹터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이제 CJ CGV가 추후 이제 3년간 전국 직영점 사이트를 119개 중에서 35개나 40개로 약 30%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고 손실이 큰 영업은 중단하고 폐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뭐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어, 국내 영화 티켓 가격을 뭐 전년도 11월 26일부터 인상시켰었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영화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은 최악의 상황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사업 구조를 재편하든 다각화를 하든 뭐 그래서 살아남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작용을 한 부분인지 아니면 뭐에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단기적인 반등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수급적인 요인을 가져갈 것인지 뭐 최근 보게 되면 수급적으로 일단 이제 이보경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종목의 이 영업이익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으로 보게 되면 사실 그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추세적으로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갖고 왔었던 부분이죠. 사실은 그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었던 부분은 이 노란색 밑에 부분입니다. 그죠? 그만큼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안 좋았었다는 건 우리가 이제 기정사실이고 여하튼 이런 흐름들 속에서 추세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제 이 거래량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대량의 거래가 발생했었던 지점 그죠? 그 가격 라인을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26,800원 이죠. 고점이 26,800원이고 2만 저점이 18,000원이었었던 이 8월 달에 가격 라인을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부분 그 속에서 일봉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잘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큰 박스 부분을 가지고 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때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었던 부분을 그나마 최근에 기관의 비중과 외국인의 비중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 모습. 이제 안 오른 종목 쪽에 매기가 나오면서 일정 정도 반등하려고 하는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종목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부분과 그 속에서 나름 반전을 하려고 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기술적 흐름의 일봉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라인 정도까지는 반등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죠? 28,000원과 29,000원 요 정도 라인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래요. 저는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CJ CJV가 그죠? 영화 상업이 중심인데 그것에 대한 이 부분이 백신과 치료제로 나아진다 하더라도 2021년은 그 부분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 정도의 힘이지 그 부분이 이 시가총액 지금 8,800억을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큰 모멘텀이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단기적 부분과 중기적 부분 그러니까 단기적 부분은 수급이죠. 수급이 뭐예요? 기관과 외국인이 열심히 매수하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논리적으로 주가가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실적 가지고 올라가나요? 그죠? 그게 아니듯이 그런 기대감으로 단기적 수급 흐름으로 끌고 올라간다면 기술적으로는 그죠? 대량의 거래를 형성했었던 이 부분을 통과하는 부분이 지금 거래가 별로 없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한 29,000원 뭐 내외 정도까지는 반등하려고 하는 흐름을 가져간다. 특히 연기금이 12월 말에 12만 주 매수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올라가서 28,000원, 29,000원 정도까지 반등할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25,000원에서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제가 종목 진단이나 또 이 동영상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주식은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그 생물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제가 오늘까지 나온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온 내용이나 자료, 뉴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시장을 진단하고 아니면 또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그죠? 갑자기 CJCGV가 아니면 또 어떤 종목이 그죠? 사업에 있어서 다각화를 해서 좋은 뉴스가 내일이나 모레 나와서 확 올라간다. 그죠? 그러면 초보 투자가들은 야, 제가 저거 팔라 그랬는데 저거 매도하라고 그랬는데 별로 안 좋다 그랬는데 올라갔지? 그런 내일 모레 나올 수 있는 그 회사의 극비에 가까운 호재성 재료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올릴 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그 이전에 너 수소 좋다, 수소차 관련주들 좋다 그랬는데 그죠? 니콜라 뭐 그 박살 났지 않냐? 니콜라 사기로 뭐 사기 뭐 논란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느냐? 예, 그 니콜라가 사기일지 아닐지는 그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뉴스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한 사안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안, 지금 내가 CGCGV에 관련돼서 투자한 부분이 앞으로 좋은 호재성 재료가 사업화를 다각화를 기대하는 뭔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뇌피셜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그런 부분은 그죠? 그 이후에 내가 그 보유한 종목을 추적 관찰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죠? 1년 전에 방송했을 때 그죠? 뭐 어떤 종목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안 좋다. 별로 좋다. 매우 좋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종목이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내용이 나오거나 또 그 종목이나 섹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죠? 그런 뉴스가 있다면 그것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시골에서 올라와서 동영상 댓글을 보니까 뭐 한 4, 5개월 전에 올려놓은 그 부분의 종목에다가 뭐야 왜 그 이후에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뭐 그런 수소 쪽을 좋다라고 그랬냐 참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애도 아니고 그죠? 주식은 그때 틀리다. 왜?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나 그리고 그 시장의 정치적 군사적인 위기라든지 이런 변화 흐름이 있으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몫이에요, 본인의. 그걸 못하면 주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보경님이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질의하셨다라고 본다면 일단 단기적인 수급적으로는 양호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 거래량 이 8월 달에 형성되어 있었던 거래량 이 부분을 지금 통과하려고 하는 의도가 일정 정도 보인다. 라는 쪽으로만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올해까지 2021년까지 아직은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실적이 활등이 좋아질 부분은 아니잖아요. 다만 일정 정도의 기대감이 있는 부분 그런 상황 속에서의 반등이 좀 나올 유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죠? 큰 박스의 흐름을 조금 전에 그려드렸던 이 박스의 흐름을 통과를 하게 되면 적어도 박스의 중심만큼 반등하느냐, 그죠? 아니면 그 이상까지 반등해 주냐인데 저는 반 정도의 반등 정도로 바라보고 싶다라는 부분이에요.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롱
인도입니다. 그죠? 코오롱 인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노클립님이 질의하신 종목인데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코오롱 인도 부분도 역시 사실 그렇게 크게 이 영업이익이나 실적적인 측면에서 주도 흐름을 나타낼 만큼의 영업이익과 흑자를 내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죠. 사실 이 2020년 그래도 3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씩 나아진 면은 있지만 2019년보다는 못했고, 그죠? 2021년은 2020년보다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뭐 이 산업 자재 부분 영업이익은 182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 67% 증가한 부분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화학 부분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좀 감소한 상황이고, 그리고 필름과 전자 재료 부분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 또 MLCC형과 같은 신규 아이템 판매가 확대되는 등 필름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다만 이제 패션 부분 영업이익은 대규모 적자 전환을 한 모습을 3분기 때 보여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월등하게 좋아지는 흐름보다는 나름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 부분이 있고, 그죠? 이 코로나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체력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상황. 거기에 이제 수소 모빌리티 소재라고 하는 수분 제어 장치나 멤브레인 이런 이제 개발에 따른 정책, 신규 사업 모멘텀이 일정 정도 있는 부분. 자, 이제 2021년 업황이 긍정적인 제품군은 이제 아라미드 전방 수요가 좋고, 이제 타이어 코드, 신규 타이어 부분에서 좋으라는 부분이 있고, 또 에어백 쿠션 이 경쟁사 리콜 결정에 따른 반사 수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 정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코오롱 인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케이스 플레이어의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느냐.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외국인 부분이고, 이제 이 갈색 부분이 기관 부분인데, 주구장창 기관이 매도하다가 이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죠? 외국인은 중간중간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얘도 참 못 오른 주식이죠. 그죠? 못 오른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 코로나 이전에도 얘도 막 공통점이 그 부분이죠. 아까 CJ CGV나 비슷한 흐름이 뭐냐면, 이 코롱 인더도, 그죠? 사실은 이 뭐예요? 요 저점 부분은 깨지 말았어야 될 부분인데, 그죠? 그만큼 중요한 위치였는데 기술적으로도 코로나 이전에 이미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 이전에도 이 종목의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직격탄 때문에 2만 원을 갖고 앞으로 이제 좀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조금 돌아올 수 있는 부분. 뭐 우리가 월봉으로 보면 이제 그죠? 월봉에서 가장 안 좋은 이 하락 추세 부분을 지금 돌파해서 조금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일봉을 보면 더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고, 그죠? 일봉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죠.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자, 이 종목 부분도 대량의 거래를 발생을 시켰었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가격 라인, 그리고 이 봉에서의 이 저점 라인, 여기, 죠? 요 3일 강하게 상승했었던 부분의 거래량, 요 부분을, 요 위치였었잖아요. 그죠? 여기를 찔끔찔끔이지만 돌아서서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궁극적으로는 이 박스만큼 정도까지 상승하는데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라인 정도로 바라보게 된다면 45,000원 정도, 44,000원에서 45,000원 정도 라인 부분까지는 기술적으로 또 반등하려고 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되면 5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할 텐데, 그죠? 45,000원이나 5만 원 부분. 근데 5만 원까지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만큼 이제 아직 상승의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건데 그 수소 관련된 부분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라는 부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전 고점 42,000원을 돌파해서 45,000원 라인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위치 있죠. 요 위치까지 도달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다. 그죠? 그래서 요 위치까지는 보유하고 계셔서 오랜 부분을 들고 계시다면 요 정도 라인 부분까지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45,000원부터 46,0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44,000원 넘어가서 45,000원, 46,000원 정도 오게 되면 주도 섹터로 종목을 좀 바꾸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클림님. 자, 그 다음 이제 파트론입니다. 자, 이제 파트론은 그래도 이제 요새 뭐 요 관련 부분들이 좀 양호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본업은 그죠? 기본적으로 좀 우려가 좀 섞여 있고 또 신사업에 대한 기대는 일정 정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2020년보다는 얘도 2020년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뭐 다 줄어들었죠, 그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뭐 57%가 줄어드는 뭐 매출액도 거의 그런 부분이고 그죠? 그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2019년이었죠. 자, 이제 삼성전자의 2021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그죠? 3억대 이상, 3억 1천만 대 정도로 예상되는데 2020년대는 2억 6천만 대. 그래서 2020년보다는 한 19% 정도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 미국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 이익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카메라 모듈 탑재량 증가도 지속될 거로 보고 그죠?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일정 정도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 특히 2021년에는 쿼드러블 카메라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이 휴대폰 대당 이제 탑재량이 3.5개일을 전망이기 때문에 성장률로는 18%에 가까운 수치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이 삼성전자의 출하량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와 또 이 카메라 모듈 탑재량 증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년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사실 이 수익성 그죠?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일정 정도 있어요. 중국 업체들의 이 삼성전자 공급망 진입과 업체 간 경쟁 강도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 하락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항상 보게 되면 그 매출의 증가 이 부분이 꼭 영업이익의 증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매출을 증가하더라도 그죠? 이 경쟁 기업들이 많거나 또 이 완성업체에서 단가 부품 단가 하락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하면 그죠? 왜냐하면 이제 원체 이제 경쟁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꼭 그 기업이 아니어도 다른 기업에서 조달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경쟁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거죠. 얘도 지금 공통점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자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아니 뭐 첨보. 아니 그런 거 아니 지금 그러면 뭐예요? 동진 세미캠. 자, 동진 세미캠 중에 이전 고점 뭐 반도체 소부장 쪽 다 그렇죠. 이제 다 고점 돌파하거나 뭐 사이맥스 뭐 이제 한미 반도체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에서 한미 반도체나 그죠? 원익 IPS.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보경님과 노클님한테 이런 종목은 되게 비싸 보이죠. 그죠? 동시세미 이런 기업 뭐 DB 하이텍, 동진 세미캠 이런 기업은 매수하고 싶지 않고 그죠? 지금 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조금 전에 종목 본 CJ, CGV, 코오롱, 인더, 파트론 이런 쪽은 다 밑에 있잖아요. 그거 사고 싶죠?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동진 세미캠을 사고 싶어요. 그죠? 이게 월봉으로 보면 난리지요, 그죠? 최고가 근처에 와 있잖아요. 종가상은 최고가고, 그죠? 반대로 월봉에서 지금 파트론, 마음이 편하세요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뭐예요? 실적이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기대치가 있어서 얘도 반등 좀 들어오려고 하고는 있네요. 그죠? 그런 부분 아직도 그죠? 여기 이 코로나 때문에 얘도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하락했었던 부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 이제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제 요 라인 부분의 박스권 이 상단 부분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이 지점 요 가격 라인 부분으로 오게 되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한 12,200원, 12,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저는 이 정도 12,200원에서 12,500원 뭐 요 근처로 들어와서 앞으로 한 1,500원 정도 더 오르면 종목을 매도해서 주도 섹터, 주도 종목 쪽으로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종목 스위칭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 부분을 공략하는 포인트로 삼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는 부분이고 항상 주도주 공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 임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교롭게도 질문하신 또 종목 중에서 김병철 님도 이제 아이템 반도체를 이야기를 했죠. 2차전지 보호회로 쪽 부분에 얘는 반도체라기보다는 2차전지 보호회로 쪽입니다. 그죠? 얘도 휴대폰 그죠? 휴대폰이 이 코로나19의 피해에 의해서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이제 수주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 4분기 생산량은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사실 올해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엄청난 성장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그죠?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 부분이 이동의 제한 이런 부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백신과 치료제에 의해서 줄어들 것이냐는 그런 시간 흐름이 일정 정도 나온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 단축되면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거리두기 2.5단계 뭐 이 부분을 3단계 격상을 안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소비의 위축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주가의 일정 정도 상승 흐름을 막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환율이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리고 중대형 R&D 등 비용단에서의 통제가 쉽지 않아서 연간 실적 추정치 하향은 불가피하다. 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양 수지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난 12월 7일 날 베트남 제5공장 시설 투자를 공시함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북미양 제품에 대한 라인업 확대에 따른 수주 증가 이 부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관건은 아까 이야기 휴대폰 관련 업체와 연관된 쪽 라인 부분은 얼마만큼 글로벌 시장에 이
코로나 확산이 줄어드느냐 하는 데 승패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뭐 궁극적으로 이제 하락 부분에 있어서의 이 추세, 이렇게 길게 내려오던 하락 추세, 시간 흐름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을 돌아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놓여 있다. 이제 빠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 결국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종목 흐름들을 보셨지만, 결국 이 시장에 있어서의 이 핵심 주도 섹터의 흐름 부분들, 반드시 갖고 가야 될 주도 섹터 종목 부분들에 의한 흐름들이 강하고, 거기에 이제 올해는 백신과 치료제에 의해서 나름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의 반등, 이런 흐름들이 순환하면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주식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